3년차 동차로 3년 3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운이 따라가지고 이론 수석이라는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필기나 강조사항인데 그걸 좀 주석도 많고요. 기본서에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좀 단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던 자료는 버리고 있는 자료만 해가지고 적층해서 쌓아가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어진 거에 충실히 공부하는 스타일. (35회) 감정평가사 합격자 중에 한 분인 신승훈 평가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35기 감정평가사 합격하게 된 신승훈이라고 하고요. 3년차 동차로 3년 3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이번에 운이 따라가지고 이론 수석이라는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3년차 동차면은 올해 1, 2차 다 같이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차 공부하고 2차 같이 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었어요? 1차, 2차 공부하는 게 힘들었고 막판에 1개월은 1차만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은 엄청 힘들었는데 그때는 뭔가 압축하자 느낌으로 그렇게 갔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보니까 이게 뭐 석차도 나오고 하는데 이론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높네요. 64점. 60점대 이론 점수를 올해 보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저도 합격한 분들 중에서. 게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시험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1번하고 솔직히 한 4번 조금 쓸 수 있는 거 말고는 2, 3번이 솔직히 좀 대응이 안 그쵸. 되는 문제여가지고 네. 특히나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방향성을 잘못 잡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1번은 뭐 우리 연기 스터디에서 거의 했었던 내용이고 그래서 당연합니다. 4번은 뭐 ESG는 우리가 뭐 건들지를 못했는데 맨 마지막 주차에 친환경 건축물도 평가 스터디에서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번하고 3번 문제는 어디서 뭐 본 적이 있나요? 2번하고 3번 문제는 본 적은 없고요. 굳이 말하자면 2번으로 따지면 어떤 그 답안지를 전개하는 양식을 이제 최명 평가사님의 그 기출 문제 그 답안지에서 그 스타일을 베껴온 건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토지 건물별이나 그리고 호수별로 나누는 스타일, 어떤 방어적인 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서 차용을 했었고 그리고 3번으로 따지면 이제 사실 조금 탁상 감정이라는 거는 저기 조금은 그냥 귀동량으로 뭐 인터넷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엄청 좋게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히려 1번 점수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지금. 네. 왜냐면 1번이 23점인데 2번이 23점인 걸 보면요. 전체 점수 득점한 거 보면은 64%를 득점했다는 얘기인데 1번은 한 뭐라 그럴까 50% 조금 득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번하고 3번 점수가 엄청 잘 나왔나 봐요.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뭐 다른 학원에 누굴 들었다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론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론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론만 말씀드리면 전 진짜 순수하게 최명근 평가사님 그 강의, 기본 강의랑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강의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저기 GS 스터디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강의 그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학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아요? 다른 학원의 문제는 보려다가 도저히 이게 저한테 잘 안 들어와가지고 내용은 어차피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이론 강사님들만의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문제 내시는 스타일도 다른 것 같고 답안지에서도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나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나 그냥 한 선생님 믿고 따라가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시도는 해봤구나. 시도는 해봤습니다.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 시도를 해봤다가 너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괜히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신 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재는 뭘 보셨어요? 그 교재는 이제 평가사님 그 실무랑 이론 공동 집필하신 그 기본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옛날에 출판하신 서브노트, 이론 서브노트를 좀 참고를 해가지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 나름 편집 스타일을 좀 바꾸고 서브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저희 최명근 평가사님 강의 때 했던 필기나 강조사항인데 그걸 좀 주석도 많고요. 기본서에 그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좀 단권했었습니다. 기본서 주석. 기본서 주석이 읽을 거 되게 많죠.
예, 많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그거 괜찮죠. 예, 예,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데 기본서 읽으면서 주석에 좀 좋은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스킵했다가 네. 주석에서 또 이제 평가사님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읽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발췌도 하고 나중에 그런 기본서. 식으로 나중에 그렇게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인가부터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내용을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써보라고 쓰신 그 저기 교재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자꾸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게 나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낮은 책이기 때문에 다시 기본 강의 할 때 계속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뭐 그걸 조금 개정해서 다시 내든가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거 보고 하셨다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실무하고 법규랑도 연관이 되긴 하지만은 이론 공부할 때 이거 말고 또 봐야 될 좀 책들이 좀 있잖아요. 뭐 법전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 기준도 있고, 또 심지어 또 해설서 따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거를 뭐 법전은 당연히 따로 보셨겠지만 다른 과목 때문이라도 실무 기준이나 해설서 따로 보셨나요? 근데? 전혀 보지 않았고 그것도 시도는 했고요. 책이랑 이제 저기 사가지고 실무 기준도 뽑아가지고 해설서랑 해가지고 보다가 포기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내용도 쉽게 안 들어오고 또 제가 스타일이 좀 편집을 해놔야지 제가 눈에 보기 좋아야지 본인 스타일에 맞게 편집 양식에 관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스킵을 했고 다만 이제 제가 믿었던 거는 실무 기준에 있는 내용이나 해설서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서에 정리가 돼 있고 어차피 제가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에 쓸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 큰 흐름들 그거는 다 기본서에 담겨져 있고 평가사님들이 이제 편집을 하실 때 다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서만 봤었습니다. 주어진 거에 충실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곁다리를 막 찾아가면서 또 자기가 뭔가 범위를 늘리고 막 하지는 않으셨던 거죠. 네, 범위를 늘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3년차가 공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2년차 때나 뭐 이럴 때 합격 못하신 분들이 3년차 가서 범위를 엄청나게 늘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패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합격 후기 좀 보면서 제가 몇 개 여쭤볼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평원사님이 쓰신 합격 후기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과 더 못한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이제 보면은 좀 아까도 뭐 얘기했던 거지만 서브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판서한 필기와 그 다음에 기본서 주석을 통합해서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옮겨서 그 해당 부분에다가 내용을 조금 보강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나오는데 큰 줄기는 핑크색 계열로 표시하고 작은 줄기는 노란 형광색 계열로 구분을 했다. 그래서 섹션을 구분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만 말하면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시각화가 잘 됩니다. 나눠줘서. 어떤 의미냐 하면 처음에 형광색으로 표시했을 때는 지루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가 봐야 될 거를 체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서브에다가 제가 문제 풀었던 부분을 형광색으로 체크를 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에 계속 이제 GS나 이런 데 문제 풀었었던 내용 중에서 보강해야 될 거를 옮겨 적어 놓는 거죠? 보강해야 될 거를 옮겨 적기도 했지만 제가 문제를 풀었던 부분을 체크하는 식으로 형광색으로 서브를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온 문제를 풀었다? 네. 하나씩 문제를 더 쌓아 나갈수록 서브에는 형광색에 있는 그 표시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제가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압축한 서브더라도 그 부분에서도 또 이제 중요한 부분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시각화가 돼 있고 다 섹션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니까 제 눈을 어떤 글자가 아닌 이미지로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 빨리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돌리기도 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섹션화를 시켜놓으면 이 내용 옆에 뭐가 있는지 이 내용 위에 뭐가 있는지 다음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기 편해요. 그렇게 되면 소설하고 결어 쓰기도 되게 편해졌을 것 같아요. 제가 서결은 사실 어떻게 써야겠다 전략은 없었고요. 그때그때 시험의 상황에 맞게 이미 저의 머릿속에 어떤 그 흐름은 들어와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주지는 못해요. 왜냐면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제 저도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입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앉아서 책 해독하고 외우고 문제 풀고 이거는 조금 쉽지 않다.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노력이 좀 입체화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게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뭐 예전에도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셨었나요? 아니요, 요번에 그냥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해본 겁니다. 신기하네.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색깔로 나누면 좋다 막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다른 게 여러 색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측면은 저랑은 안 맞았고요. 그렇죠. 딱 그 합격 수기에서처럼 형광색이랑 핑크색 두 계열로 나누되 옅고 짙음을 해가지고 그럼 위에가 또 나뉘니까 네. 그 정도만 파악을 했었어요. GS 스터디는 3기 5주차 때 처음으로 안 보고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안 보고 쓰지 못 썼던 이유가 전체 내용 공부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전체 내용 공부가 충족이 안 됐고 네. 안 보고 쓰려고 해도 네.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네. 빙빙 도는 얘기, 반복되는 단어들 네. 그런 것만 쓰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서결도 작성도 잘 안 되고 네. 분량도 잘 안 맞춰져가지고 네. 그럴 바엔 일단 네. 제가 서브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네. 어차피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쓸 생각인데 네. 그럴 바에는 네. 보면서 연습을 해보자. 네. 그리고 막판까지 미룬 이유는 네. 그 정확도를 좀 높이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 쓰다가 네. 안 보고 쓰게 되는 그 전환 시점은 뭘로 판단해요?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었었는데요. 네. 판단 기준은 자료를 완성한 시점이었고 여기서 자료라고 하면은 네. 막판에 GS 3, 4기만 네. 강평 자료라든가 네. 제가 쓴 답안 내용이라든가 네. 이론 평가사님이 해주신 답안 내용이라든가 네. 그걸 다 압축해가지고 네. 3, 4기만 계속 볼 수 있게 네. 그 자료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고요. 3, 4기 것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자료 완성 시점이 한 이론으로 치면 3기 그때 5주 차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4기는 네. 이제 취합을 못했으니까 그거는 남았으니까. 그냥 프린트해서 이제 네. 형광색으로 밑줄 치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공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가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3, 4기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게 뭐 네. 논점별로 자르는 거. 아니요, 그냥 논점별로도 안 자르고 네.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네. 다시 재배열을 해야 돼요. 네, 재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그 GS 문제 나온 순서대로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어떤 논점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처음에 제가 그것도 이제 최명국 평가사님 39개 논점이 있잖아요. 네. 그 강의하실 때 네. 그거대로 나눠가지고 네. 제목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문제 1, 2, 3, 4 문제별 제목들 네. 그거는 그 논점에 맞는 논점 뭐 9번에 뭐다 16번에 뭐다 그런 식으로 파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가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처음에 되게 많은 자료를 내는 강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안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주면 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 내가 열심히 자료를 가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맞지 않는 자료라면 네. 어차피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보기도 그렇고 네. 그렇다고 이거대로 따라가기도 힘드니 맞습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자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방향성에 대한 얘기만 요즘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 점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물론 최명국 박사님 그 자료가 많지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미 알던 자료는 버리고 네. 있는 자료만 해가지고 적층해서 쌓아가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부가 계속 자료도 능력이 되고 서브도 좋아지고 네. 본인의 어떤 지식이 계속 쌓아간다라는 느낌이 들 테니까. 네네. 네. 서론별로는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써내려갔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뭐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적고 막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었어요.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감정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근데 되게 많이 썼던 얘기인데 이거 먼저 대적 물건의 특성, 자료 신뢰성, 시장 상황 요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뭔가를 쓴다기보다는 요거에 네. 맞춰서 어떤 논점에 따라서 요거를 쓸 어떤 틈바구니가 보이면 그쪽으로 파고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요번에 문제 3번에서도 문제 3번. 네, 탁상 감정 나왔을 때 어차피 이게 저기 감정 평가의 신뢰성, 공정성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결을 어떻게 지었냐면 감정 평가 업계와 이제 금융기관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좋죠. 그렇게 연결시키고 그게 이제 신뢰성이나 공정성으로 당연히 엮이니까 그렇게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에 과목차를 적었지만 나중에는 적지 않았다. 이거는 문제 분석을 하시긴 하시는데 목차를 아예 안 잡아놓는 건가요? 목차는 안 잡았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과목차를 안 쓰게 된 이유는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네. 문제 1, 2, 3, 4번을 전부 다 네. 과목차를 잡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저의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한 번에 받아들이거나 한 번에 내뱉어야 될 내용들을 하기 부담스러워한 측면이 있어서 네. 하나하나씩 자르면서 가는 스타일로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 과목차를 하나하나씩 짜기에도 또 이제 중간중간 하기가 좀 번거로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아예 머릿속으로만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써보자. 이제 다만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들은 좀 더 생각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좀 그냥 문제가 익숙하다 그러면 바로 써 내려갔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때는 과목차를 잡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문제를 푸실 때요. 네. 전체 문제에 대한 4가지 문제를 생각을 하시고 바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서를 정해놓고 한 문제 생각하고 쓰고 한 문제 생각하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문제 생각하고 한 문제 쓰고 그랬고요. 네. 다만 이제 한 문제, 예를 들면 1번 문제에서 소물음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서결을 어떻게 지을지, 중간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그런 건 다 머릿속에 대충 정리를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4번 일단 해결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후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과목이 그런 것 같아요. 실무, 이론, 법규 모두 1번 과목이 좀 이제 시그니처 문제고 모든 사람들이 풀 수 있다 그런 느낌. 2, 3번 좀 고민해야 된다.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목차가 8줄 이상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이건 뭐 우리가 매번 강조했었던 거고 같이 공부할 때. 그 다음에 한 목차당 내용은 6줄 내외. 이거 아주 바람직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점당 목차 5개인데 10점당 목차 5개면 16페이지 넘어가지 않아요?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지금 숙이 쓰여진 대로 6줄, 10점당 5목차로 갔는데 네. 후반에 이제 좀 지식이 들어오고 뭔가 쓸 줄 알겠다 싶으니까 분량은 조금 늘어났었던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고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단계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뒤로 갈수록 그게 오히려 덜어내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늘렸구나, 배점을. 네, 조금 늘린 감이 있습니다. 네. 분량으로 따지면 이제 뭐 6줄 내외라고는 했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3번, 요번 3번 탁상감정에서는 방식을 제가 4개나 썼더라고요. 근데 4개를 이제 뭐 3줄 정도로 치고 나가는 줄글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냥 그때 시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하고 의의는 제발 좀 외워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좀 중요성을 써놓으시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의의하고 정의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를 하셨나요? 아니요, 따로 정리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정리는 안 했고요. 그 자료는 이제 의 노트는 최명근 평가사님 정리했었던 거 그거 봤고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그 서브 만드신 거랑 의 노트 하신 거랑 서브가 그 의라든가 그 개념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기 쉬웠습니다. 처음부터 외웠어요? 의하고 정의? 처음부터는 당연히 안 내웠고요. 그죠? 안 외웠죠. 네, 잘 안 내워지고요. 그게 시도는 하셨나요? 시도는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친숙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농축된 축약된 게 의의잖아요. 네. 그 시작과 끝이잖아요. 거기. 네. 그거를 처음부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외워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점에서 뭔가 텍스트를 처음 보고 중반에 보고 후반에 보는 게 다르다고 느껴졌던 게 처음에는 아무리 음절로 끊고 단위대로 끊고 해서 의의를 좀 보려고 해도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좀 내용 알다 보니까 좀 입체적으로 보이고 뭘 적어야 될지 답안지에 뭘 적어야 되는 건지가 파악이 됐다.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얘기. 진짜 좋은 얘기.
근데 결국은 다 외운 거죠. 결국은 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만들었고 또 네.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방향성을 잡고 나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평가사님이 하셨던 공부는 솔직히 굉장히 유연한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저렇게 막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죠? 굉장히 유연한 방법이고 그 과정 중에 굉장히 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커스 자체를 평화사님이 하신 대로 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오늘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잘 모르겠거나 방향성이 많으면 거기에 맞는 목표를 다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문제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예시 답안을 냈을 때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토지 건물하고 부분 건물로 푸는 건 노즐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집합 건물의 일반화 개별이라는 건 나는 평가를 10년 넘게 하면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혹시 모르니까 두 가지 목표를 다 잡았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토지 건물로 보느냐, 일반 집합 건물로 보느냐가 메인 논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접근을 이쪽으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양갈래로 나눴고요. 아,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마지막 소물음 3번에서도 각 별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줄글로는 처리했더라고요. 이번에 답안지 열람 체크해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다양한 논점으로 집합 건물, 토지 건물 논점으로 보여준 것도 유효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수업 배웠었던 그나마 암기했었던 시장 가치에 의의, 평가사님 강조하시는 시장 참여자의 관점, 그걸 또 시장 가치랑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객양통이 합체 해가지고 최유효 이용의 관점, 그런 것들도 좀 믹싱을 해가지고 좀 내용을 풍부하게 썼더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잘하셨지만 되게 무서운 일이기도 한 거야. 이게 시험장에서 까딱 잘못 생각해갖고 그걸 반대로 해서 썼으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얘기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생각도 굉장히 잘하셨고 순발력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따라가는 거니까. 하여간 뭐 오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강조했었던 거, 제가 원했었던 방향 이런 것들을 잘 따라와 준 것도 그렇지만은 그거를 나름 또 다시 해석을 하셔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던 점, 그리고 그 피드백을 제가 들을 수 있게끔 해줬던 점. 왜냐면 저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하나가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평사님 공부하신 방법이라든지 그 방향성을 저도 앞으로 평사님 후배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활용을 할 거고, 그런 점에서 어떤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 끝나자마자 뭐 이런 너무 잘 봤다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 평가사 생활하는데 뭐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수험생들한테 짧게 뭐 어떤 당부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2, 3년임에도 불구하고 저만의 방법을 찾았다거나 유연성 있게 공부했었다거나 그런 방법들의 원동력이 됐던 건 뭐냐면 혼자 공부하지 않고 뭐 스터디원들이나 친구들과 좀 도움을 주고받고 공부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3년 차니까 1, 2차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나중에 미룰 수 없는 그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압박감이나 같이 했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감이 생기고 저만의 방법을 좀 믿고 나가야겠다는 자신을 믿는 그런 것이 저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과정을 통해서 힘든 이 수험 기간을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파워패스.